미안해, 선배 저는 선배의 마음을 받을 수 없어요. 일주일 전 지은호가 이지혁에게 했던 그 말이 지혁의 귀에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 서서 박성재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전 은호가 자신에게 고백했을 때 차갑게 거절했던 자신이 이제 똑같이 거절당한 거예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은호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박성재가 입국장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성재의 시선이 먼저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은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성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호에게 달려가 꼭 안았어요. 은호야, 보고 싶었어. 은호도 성재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빠. 이지혁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는 자신의 절친이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함께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마저 은호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확신했어요. 성재가 은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박성재가 은호를 떼어내며 이지혁을 발견했습니다. 지혁아, 너도 왔구나. 지혁이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어요. 두 친구가 포옹했습니다. 성재가 지혁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지혁아, 너 지은호 좋아하는 거 맞지? 이지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성재는 역시 다 알고 있었어요. 10년 지기니까요. 지혁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야. 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성재가 말했습니다. 근데 은호가 널 거절했다며.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재가 지혁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럼 나한테 기회를 줘. 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성재는 자신의 친구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혁이 운전석에, 성재가 조수석에, 은호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의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은호는 뒷좌석에서 두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은호도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지혁 선배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 가슴이 너무 뛰었어요.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고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호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년 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거든요. 선배가 자신을 차갑게 거절했던 그날, 은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좋아한다니. 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게다가 박성재 오빠도 있었습니다. 성재 오빠는 항상 자신에게 잘해줬어요. 편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호는 요즘 성재 오빠에게 마음이 조금씩 가고 있었어요. 이지혁 선배처럼 가슴이 뛰지는 않았지만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박성재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우진이는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은호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회복됐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재가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백미러로 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은호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왜 자꾸 이러시는 거지? 이미 거절했는데. 병원에 도착한 세 사람은 우진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들어서자 우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성재 형도 오셨네요. 우진은 박성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성재는 우진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은호를 통해서요. 성재가 우진에게 많이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이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이지혁도 인사했습니다. 우진은 지혁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어요. 고성희의 음모를 막아줘서, 은호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지혁이 아니라고,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람은 병실에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진의 퇴원 계획, 앞으로의 생활, 은호의 카페 오픈 준비 등을 이야기했어요.
따뜻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은호가 자꾸 박성재와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호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박성재도 커피를 사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병실에는 이지혁과 우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 형, 은호한테 고백했다면서요? 지혁이 놀라 우진을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 우진이 웃었습니다. 은호가 말했어요.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절당했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근데 형, 포기하지 마세요. 지혁이 우진을 쳐다봤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은호 그의 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무서운 거예요. 지혁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진이 설명했습니다. 3년 전에 형한테 차였을 때 은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몇 달 동안 울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그런데 이제 겨우 마음을 정리했는데 형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은호는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지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은호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줄 몰랐어요. 우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행동으로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였어요. 이지혁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고성희였습니다. 지혁이 재빨리 병실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고성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조용히 복도로 나가 고성희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성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확실합니까? 적합성 검사 결과가 완벽하다고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수술 날짜를 잡읍시다. 네, 윤 원장님.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약속한 대로 3억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혁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적합성 검사? 수술? 3억? 이게 대체 무슨 소리지? 고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 원장님, 이 일은 절대 비밀이어야 해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은호가 눈치채면 절대 안 돼요. 그 애가 도망갈 수 있거든요. 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어쩌겠다는 거지?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은호는 자기가 우진이의 간을 기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다른 공여자를 준비했죠. 은호의 간은 제가 다른 용도로 쓸 거예요. 이지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를 이용하려 한다는 건가? 고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지인 중에 간 이식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액을 지불하기로 했죠. 은호의 간은 그 사람에게 갈 거예요. 우진이는 제가 따로 마련한 공여자의 간을 받고요. 지역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불법 장기 매매였어요. 게다가 은호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지역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란 지역이 재빨리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고성희가 돌아봤습니다. 복도 모퉁이에서 이지혁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고성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지혁 씨? 거기서 뭐 하세요? 지혁이 천천히 나왔습니다. 고성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방금 통화 다 들었어요.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예요? 지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호를 이용해서 불법 장기 매매를 하시려는 거죠? 고성희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해예요. 지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제가 다 들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역을 쏘아봤어요. 신고하시겠다고요? 그럼 은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역이 멈칫했습니다. 고성희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은호는 이미 제 수술 동의서에 사인했어요. 만약 당신이 경찰에 신고하면 은호도 공범으로 엮일 수 있어요. 물론 은호는 모르고 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지역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고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차피 은호한테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제가 다른 공여자를 준비했으니까요. 은호는 그냥 수면 마취하고 깨어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지역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사기예요. 은호를 속이는 거잖아요. 고성희가 웃었습니다. 사기든 뭐든 이미 시작됐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요. 당신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지은호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재빨리 표정을 바꿨어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호를 맞았습니다. 은호야, 거기 있었구나. 은호가 이지혁과 고성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지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잠깐 할 얘기가 있어. 같이 좀 걸을까?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고성희가 은호를 데리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혁은 재빨리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우진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우진 씨, 큰일 났어요. 고성희가 은호를 이용하려고 해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혁이 방금 들은 대화를 설명했습니다. 불법 장기 매매, 은호를 속이는 것, 모든 것을 말했어요. 우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그럴 리가. 지혁이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은호를 지켜야 해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은호를 지켜야죠. 그때 박성재가 커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혁이 성재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재의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성재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지.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은호가 위험해질 수 있어. 고성희가 은호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대. 성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우진이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확실한 증거를요. 그래야 고성희만 잡을 수 있어요.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금요일까지밖에. 성재가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우리 회사에 변호사들 많아.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아볼게. 지혁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우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제 엄마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세 남자는 그렇게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를 지키기 위해 고성희를 막기 위해서요. 시간은 촉박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편 고성희는 은호와 함께 병원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정말 우진이한테 간을 기증해 주겠다니 고마워. 은호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쌍둥이 오빠잖아요. 고성희가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은 이번 주 금요일이야. 준비 좀 해야 해. 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고성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호야, 이 일은 비밀로 해줘. 우진이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니까. 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오빠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성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나중에 알려줄 거야. 수술 끝나고. 지금은 우진이가 긴장하지 않게 해야 해. 은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은호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은호는 세 남자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 있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지역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은호는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것을요. 선배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 이지혁이 은호를 불렀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은호가 멈춰 섰습니다. 성재가 눈치를 채고 먼저 가겠다고 말했어요. 지혁과 은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 진지하게 물어볼게. 고성희 이사장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은호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수술 날짜 정했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날이었어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 있어요? 왜 자꾸 이상하게 물어보세요? 지혁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섣불리 말했다가 은호만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혁이 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나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알았지? 은호가 당황하며 손을 뺐습니다. 선배, 왜 이러세요? 저 이미 선배 거절했잖아요. 지혁이 간절한 눈빛으로 은호를 쳐다봤습니다. 알아. 근데 그래도 난 널 지키고 싶어. 친구로서라도.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배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급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상철은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알았다, 지금 나와라. 두 사람은 집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혁이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성희의 수상한 통화, 불법 장기 매매 계획, 은호가 위험에 처한 상황까지 모두 말했어요. 이상철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여자 정말 악랄하구나. 지혁아,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혁이 고성희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은호를 공범으로 엮을 수 있다는 협박을요. 이상철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아는 형사가 있어. 옛 동료인데 지금 경찰로 전직했지. 그 사람한테 상담해보자.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아, 내가 은호를 많이 좋아하는 건 아는데. 지혁이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이상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은호를 지키는 게 먼저야. 연애는 나중에 생각해. 알겠지? 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아버지. 은호가 날 거절했거든요. 이상철이 놀라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거절?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은호를 거절했던 것처럼요. 이상철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 진심은 통하는 법이야. 지혁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위로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지혁과 이상철은 형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형사는 이상철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이름은 강형사였어요. 강형사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심각하군요. 불법 장기 매매는 중범죄예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통화 내용을요. 강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녹음이 있어야 하는데. 지혁이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안 났어요. 강형사가 말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잡는 게 가장 확실해요. 수술장에 들어가기 직전 동의서에 서명하는 순간에 체포하는 거죠. 이상철이 물었습니다. 그럼 은호는 안전한가요? 강형사가 대답했습니다.
은호 씨는 피해자예요. 속은 거니까요. 공범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은호 씨가 협조해야 해요. 은호 씨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작전을 실행하기 어려워요. 지혁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호에게 말해야 할까?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말해야지. 은호가 알아야 조심할 수 있어. 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은호한테 말할게요. 그날 오후 이지혁은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어요. 은호가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지혁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너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은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지혁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고성희의 통화 내용, 불법 장기 매매 계획, 은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두 말했어요. 은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은호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지혁이 은호를 안으려 했지만 은호가 물러섰어요. 안 돼요. 저 이미 선배 거절했잖아요. 지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위험해. 은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배,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진짜야. 내가 직접 들었어. 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지혁이 은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은호가 지혁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 후 은호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고성희를 현행범으로 잡을 거야. 내가 도와줘야 해.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지혁이 설명했습니다. 금요일에 수술장에 가. 동의서에 서명하려는 순간 경찰이 들이닥칠 거야. 넌 그냥 우리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은호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배, 무서워요. 지혁이 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지킬게. 내 옆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은호가 지혁을 쳐다봤습니다. 선배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은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전 차가웠던 선배가 아니었어요. 지금의 선배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 같았습니다. 은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그날 밤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잘 자고 있었어? 성재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뭔데? 지혁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성재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미친. 그 여자 정말 악랄하네. 지혁아, 내가 뭘 도와줄까? 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에 병원에 와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성재가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혁아. 성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잘 지켜. 지혁이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성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은호가 좋아.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필요한 것 같아. 지혁이 놀라 물었습니다. 성재야. 성재가 웃었습니다. 우정이 먼저야. 우리 친구잖아. 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재야, 고마워. 성재가 대답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우리 은호 지키자. 지혁이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요. 고성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은호는 무사할까요? 모든 것이 그날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호야, 꼭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금요일, 그날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